거니까 혹시나 개념이 모자라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챙겨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갈 생각입니다. 자, 너희들이 혹시 풀었던 것 중에서 물어보고 싶거나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쌤이 지금 더 풀긴 풀 거야. 자, 일단 좀 몇 개 풀어보고 혹시 내가 넘어간 게 있으면 질문 좀 더 해봐요. 우리 420번 볼까요? 자, 420번. 자, 그냥 얘를 우리가 사실 내가 철저하게 첫 번째 풀이는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냥 벡터 없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너희들이 벡터라고 하니까 되게 갇혀있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많은데 벡터 버전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버전을 호환해야 돼. 자, 우리가 사실은 벡터가 사실 무서운 게 평면상에서만 모든 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3차원의 공간, 4차원의 공간, 5차원의 공간에서도 벡터는 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컨셉이 똑같아. 그냥 한 개씩 그냥 확장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2차에서의 벡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1차 함수, 삼각형, 원 그런 스킬들을 다 쓰면 다 문제가 똑같아지는 걸 너네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일단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게 되면 P의 자 여기서 우리가 요 A, B의 좌표가 그지? 1,0입니다. B가 2,1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게 A라는 벡터가 그지? 요 A라는 요 벡터가 뭐가 돼야 돼요? 2,1 더하기 0, 2,2라는 이런 벡터가 돼야 돼요. 자, B라는 벡터가 뭐가 되냐면 221 벡터의 22 벡터라는 원래 여기서 원래 성분이 원래 이렇게 원래는 그지? 원래 성분이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이건데 우리가 얘를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P라는 요 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점을 x, x 빼기 2라고 두겠지만 사실 얘는 P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2원 벡터의 x 빼기 2의 2, 벡터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P 벡터랑 BP 벡터의 합을 구해 보세요로 한다면 AP 벡터가 얘가 굳이 말하면 얘가 OP 빼기 OA죠. OP 빼기 OA 벡터고 더하기 얘가 OP 빼기 OB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요 AP 벡터가 P에서 A를 빼는 거라고. P에서 A를 빼는 거니까 그지? 자꾸 이걸 누가 건드려 놔가지고 자 P에서 A를 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얘 빼기 얘라서 X 빼기 1, X 빼기 2입니다. 더하기 BP 벡터가 X 빼기 2, X 빼기 3입니다가 될 거라서 얘 둘을 더하면 2X 빼기 3, 2X 빼기 5입니다가 이게 원래 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 한다면 어떤 벡터의 어떤 성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루트의 점과 얘 사이 거리니까 2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원래 풀었던 2차 함수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전개하면 4, 8x의 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2x에 더하기 상수항은 9, 25니까 34. 축이 얼마인가요? 축이 2죠? 그래서 얘는 x가 2였을 때 최소가 되었겠네요. 맞죠? x가 2였을 때 최소가 됐을 거니까 2를 대입해서 최소값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벡터로 풀게 되면. 이게 벡터 버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하게 되면 이런 거죠.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A 좌표가 여기에 있는 거고, B 좌표가 여기 있는 거야. 자, Y는 X 빼기가 어디 있냐면, 자, 잘 봐요. 되게 중요한 게, A, B의 같은 영역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 함수를 그려보세요. X 빼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Y는 X 빼기 1한 함수예요. 왜냐면 B 좌표가 2,0이니까 얘를 정하겠지. 그지? 뭐 굳이 말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직선의 한 점을 잡아서 이거 더하기 요 놈이 최소가 돼야 돼. 얘가 사실 얘가 이런 거야. 그치? 굳이 말하면 얘가 이건 거야. 근데 벡터인데 왜 그냥 직선으로 봅니까? 그냥 똑같아요. 왜냐면 AP가 이게 AP잖아. 이게 AP 벡터고요. 얘가 BP 벡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원래 하던 것처럼 대칭시켜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직선이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대칭시켰을 때 얘가 B'이었을 때 얘가 이렇게 한 직선으로 그었을 때의 이놈일 때 가장 최소가 됩니다. 라는 이런 문제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평면 도형의 문제랑 벡터 버전의 문제는 사실상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슬슬. 왜냐면 얘가 말이 쉽지. 점을 또 대칭시켜야지, 거리 구해야지가 되게 복잡하거든. 얘는 그냥 우리가 단순 더하기 빼기랑 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되게 낯설지만 이게 더 쉬운 버전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지. 그지? 자,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내적까지 배웠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자, 우리 428번 문제 괜찮았어요? 자, 428번 보시면 두 점이 이렇게 있었고요. 점이 있었고 그 똑같이 OA 벡터랑 AP 벡터의 크기가 K가 되었어. 그죠? 얘가 우리가 또 시키는 대로 나가시면 돼요. OA 벡터의 크기가 얼마야? 루트 10이죠. AP 벡터는 P의 좌표가 X, Y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조건이 없으니까 X, Y 놓고서 두 개를 곱하기 했을 때 K가 되었는데, 그지? K는 어떤 상수니까 얘는 결국엔 어떤 자취가 나오지 않을까.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P 좌표를 X, Y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OA라는 벡터가 얼마냐면 OA 벡터는 3,1이죠. 3,-1일 거고, AP 벡터가 뭐가 될 거냐면 AP의 벡터가 P에서 A를 빼는 거니까 X 빼기 3, Y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벡터의 OA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 10입니다. 벡터의 AP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벡터의 AP는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에 Y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루트의 10 곱하기 루트의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K라는 어떤 상수값이 있는 거예요. 상수값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갔고요. 양변을 제곱을 했죠? 그럼 얘가 X 빼기 3의 제곱에 Y 더하기 1의 제곱은 10분의 K 제곱을 만족하는, 즉 P의 자취가 얘를 만족하는 원이란 뜻인 거죠. 근데 그놈의 원 넓이가 5파이란 말은 반지름이 얼마나 뜻인 거야? 반지름이 루트 5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10분의 K가 루트 5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K가 5루트 2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이라는 자취를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되는. 즉 어떤 벡터를 구하고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그놈들끼리 어떤 관계를 구하고 정돈하면 되는 문제들. 됐죠? 이렇게. 자, 32번 한번 해볼까요? 자, 32번. 자, 32번을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정육각형이 있었다. 그치? 이때 자, 그 대각선의 교점을 P라고 했다. 이때 삼각형 두 개의 무게중심이 각각 G1, G2였다. AG1 벡터랑 AG2 벡터의 내적을 구해보라. 자, 얘는 선생님이 정말 순수하게 도형으로 일단 풀어보고, 자, 다시 도형 버전 하나, 두 번째는 성분 버전 하나, 등등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AG1, 그지? 이란 벡터랑 AG2라는 벡터가 있었을 때 내적의 정의가 뭐였지? 자, 다시 복습이야. X 벡터랑 Y 벡터의 내적을 구해보라고 하면은 얘가 X 벡터예요. 얘가 Y 벡터예요. Y 벡터를 X 벡터로 발을 내렸을 때 그만큼 길이와 원래 자신의 길이를 곱한 값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의 코사인 값입니다 라고 했어야 했어요. 했죠. 그냥 얘 각각의 길이의 코사인 값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AG1의 길이와 AG2의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당연히 같죠. 요 중심각이 몇 도일까요? 당연히 60도죠. 왜? 무게중심이니까. 확인해 볼까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닫아보자. 도형을 이렇게 닫아보시게 되면. 자, 얘 무게중심은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놈은, 잡아.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이니까 요 C란 점에서 G란 점과 여기 있는 요 중점을 연결하면 얘랑 얘가 한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무게중심의 정의가 꼭중이거든. 맞죠? 꼭중인데 꼭에서 중으로 가는데 얘가 정이니까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될까 안 될 거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 A란 점과 C란 점과 요 점도 한 개 라인이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전체가 한 개의 라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그쵸? 그럼 이만큼이었을 때 꼭 찍어서 이만큼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라는 정말 벡터 하나 빼고 다 빼고 정말 순수한 도형상에서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면 그치? 다 했어요. 이게 2면 이만큼은 1이었을 거고 이만큼이 당연히 루트 3이었겠죠. 그럼 이만큼 길이 얼마였을까요? 얘가 3분의 루트 3이었을까요? 왜냐면 2대 1이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일까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 루트 3 곱하기 3분의 4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루트 3, 3, 2, 2에서 얘는 3분의 8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요 내적의 값이. 그죠? 자, 정말 내적의 도형적인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까 이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이 정의를 쓰려면 여기에서 자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발 내려보세요. 여기서 이다가 발 내려보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자,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잖아. 정. 그럼 여기서 발 내면 여기 있었겠죠. 여기 있었겠죠. 얘가 요 놈의 무게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만 구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됐죠? 자, 참고로 얘는 좌표를 구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좌표를 만든 게 어설플 건데 좌표를 안 만들겠지만 정의를 쓰겠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뭐 직사각형이었다, 정사각형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좌표화를 시켜도 그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도형을 가지고 여기서 사실 그래서 내가 초반부터 말했던 거야. 너희가 도형을 조금 할만하고 닮음을 조금 좋아하고 도형을 보는 센스가 좀 있는 친구들은 닮음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쉬워요.
이걸 하고 있으면 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이걸 중학교 때 수학인데 이걸 또 해야 돼? 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아요. 맞아요. 지금 미안하지만 평면에서의 벡터는 대부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문제의 변형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스킬만 조금씩 붙었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유형 12번 보시면, 자, 36번이 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자, 36번 어떻게 풀까요? 자, 436번을 봅시다. 자, A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어요. B라는 점은 고정되어 있어요. P라는 점이 움직여요. 그러면 AB 벡터랑 AP 벡터의 내적의 값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조금 많이 배웠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팀만 주게 되면, 우리 혹시 이거 알아요? 민준아?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임의 한 점의 좌표가 얼마지? 이 임의 한 점의 좌표. 그렇죠. 반지름이 R이면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는 요 스킬이 있죠.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 스킬만 있으면 저 문제도 되게 쉬워요. 왜냐면 P의 좌표가 나오거든. P의 좌표가 예로 말하면 얘가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 2죠. 얘가 이 코사인 세타 콤마 이 사인 세타의 더하기 2가 P의 임의의 좌표예요. 맞죠? 이 임의의 좌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 삼각함수 안 배워서 좀 힘든데요? 괜찮아요. 일단 그런 친구들은 일단 구경만 한번 해봐요. 이게 P의 좌표예요. 그럼 여기에서 AB의 벡터가 뭐냐면, AB의 ベクト가 B에서 A를 빼는 거잖아요. 항상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잖아요. 성분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7 콤마형이 돼야 돼요. 그리고 AP의 벡터가 뭐냐면, AP의 벡터는 P 빼기 A니까요. 얘는 2 코사인 세타 빼기 4 콤마 2 사인의 세타 더하기 2가 나와요. 그럼 요 두 개의 내적은 우리가 내적 구한 공식이 x값끼리 y값끼리의 합이었죠. 그래서 x값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4 코사인 세타 더하기 28 더하기 얘는 0이죠. 이게 우리의 내적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4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28이 우리 답이에요. 이게 내적한 답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 내적은 요 놈이 요 값이 상수야,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이때 말한 세타는 0부터 28까지가 들어가는 이런 기호가 나가죠. 그럼 요 놈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세타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니까. 세타가 파이였을 때, 즉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맞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42가 될 거고, 최소값은 얼마 될까요? 최소값은 14가 되겠죠. 얘가 풀마 1일 거니까. 얘가 풀마 1이니까.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두 놈의 합이니까 답이 56입니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삼각함수 버전이에요. 참고로 이 스킬이 되게 파워풀한 스킬이에요. 왜냐면 원에 있는 놈을 내가 손도 못 댔는데 얘를 좌표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MI.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극좌표라고 부르지. 극좌표. 자, 얘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없는 거야. 없는 건데 내가 왜 알려주냐면, 자, 잘 봐. 근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정리합시다. 봅시다. 자, 선생님이 5분만 정리해 줄게. 잘 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좌표계가 흔히 말하는 누가 만든 거야? 데카르트가 만들었던 직교 좌표계야.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a란 좌표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단위 길이를 만들어서 얘가 한 칸이야, 두 칸이야, 세 칸이야, 네 칸이야 라는 칸수를 헤아린 거예요. 맞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이어서 아 얘가 4,2구나 라고 얘를 정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좌표는 다 x축, y축에서 단위 길이 1을 잡아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몇 칸, 몇 칸 잡아서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이렇게 정의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바꿔봐요. 좌표 위에 똑같은 점이에요. 이 점을 한 칸, 두 칸, 세 칸 헤아리는 거 말고는 이 좌표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R, 로우 스킬이에요. 미안해요. 로우, 세타 스킬이에요. 요 스킬이 있어요. 이게 알파, 베타 할 때 배웠던 그 로마자인데 얘를 우리가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라고 읽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는 표현으로 R, 세타 버전. 이게 뭐야? 어떤 특정한 길이. 즉 원점과 이 점 사이의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말만 들어볼게요. 자, 내가 기준이야. 어떤 친구가 저기 있어. 자, 너는 옛날에는 내가 너한테 가려면 앞으로 네 발자국, 옆으로 한 발자국이라고 해서 한 칸 한 칸으로 말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자, 나랑 너랑 길이가 얼마야? 라는 그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 길이를 잡았지. 그러면 내가 그만큼 길이에 있는 점에 얘만 있나? 아니지. 요만큼 길이랑 똑같은 게 이만큼이 다 있는 거야. 맞아, 아니에요? 그치? 그거 중에서 이만큼의 동경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나는 너랑 이만큼 거리 있고 기준에서부터 이만큼 각도에 있어 라고 하면 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거리에 있는 이만큼 중에서 얘 중에서 이 각도에 있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 세타라는 R, 세타라고 하는 원을 이용한 스킬이 있어요. 좌표를 잡아주는 방법이. 이걸 우리가 극좌표라고 불러요. 극좌표계라고 부르고 얘를 한 칸 한 칸 부르는 게 직교좌표계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과 가는 친구들은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쓰여 수학에서. 교과서에도 안 나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점이잖아. 결국은 얘랑 얘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해. 그래서 이 점이 원래대로 풀면은 A, B야. 원래대로 풀면 A, B였고 직교로 풀면 A, B였던 거고 얘로 풀면은 R, 세타였던 거지.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뭐가 나올 거냐면 이만큼 길이가 A, 이만큼 길이가 A, 이만큼 길이가 B, 이만큼은 R, 이만큼이 세타라는 직각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R분의 A가 뭐냐면 코사인 아닙니까? 그치? 요 놈분의 얘가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B가 뭐가 되는 거야?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와 R과 세타의 연결고리가 바로 삼각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A, B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입니다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좌표화시키고 싶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이 원 위에 이미 한 점을 찍어보세요.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찍어요. 맞아요? 얘를 우리가 a로 찍으면 b의 값은 얼만데? 1 빼기 a 제곱의 풀마 루트인가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되게 문제가 되게 좀 쉬워져요. 참고로 이거는 미적분을 배우던가 고3 미적분을 배울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꿀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기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살짝 저게 뭐지? 싶겠지만 얘는 나중에 보면 되게 와 그래? 미안하지만 문과 친구들은 안 봐도 되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하 수업이니까
뭔가 중급 다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지? 얘는 되게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해두면 되게 편해요. 너네가 여기서 수학을 좀 전공하고 싶다. 좀 공대 쪽으로 좀 깊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좌표가 이렇게 생긴 좌표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좌표. 그래서 좌표에서 똑같이 막 이렇게 직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36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스킬인데, 자, 이거는 조금 고급적인 스킬을 썼다고 친다면 이제 책에서 풀어보고 싶었던 방법들을 풀어보자. 자, 이 책에서 뭘 풀고 싶었냐면 이 책 스킬로 풀어보면,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말했던 겁니다. 자, 벡터 문제를 푸는데 원이 있어. 내가 무조건 뭘 하라고 했었지? 원 중심을 찍고 가라고 했었지. 기억납니까? 여기서 지금 봐. AB 벡터 내적의 AP 벡터를 물어봤잖아요. 얘는 AB는 원래 그대로 두는 거고요. 내적 그대로 있어요. AP가 뭐예요? AC 더하기 CP예요. 봤어요? 얘가 AP 벡터가 AC 더하기 CP입니다라고 무조건 중심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분배하는 것처럼 얘가 AB 벡터의 내적의 AC 더하기 AB 벡터의 내적의 CP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AB 내적 AC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얘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아니까 성분 쓰면 문제가 다 나와요. 자, 여기 조금 쓸데없는 것 좀 줄이자. 자, 날려버리자. 자, 봐봐요. A 좌표가 4,0이었죠. 자, B 좌표가 마이너스 3,0이었죠. C 좌표가 0,2였죠. 그러면 AB라는 벡터의 성분이 뭐가 될까요? 뒤에 것 빼기 앞에 거니까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요. AC가 뭐가 될까요? AC는 C 빼기 A니까 그죠? 얘는 마이너스 4,2가 될까요? 그러면 AB 내적의 AC는 X값끼리 곱하기 하고 더하기 Y값끼리 더하기해서 28이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얘는 고정된 값이에요. 얘는 상수값이지, 상수값. 내가 알고 있는 값이야. 그러면 이 내적이 최대가 되려면 뭐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최대면 최대인 거야. 얘가 최대면 이 값이 최대인 거고 얘가 최소면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AB랑 CP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AB랑 AP 보세요. AB 벡터랑 AC 얘는 마지막에 요 C는 요 놈은 성분으로 가지 말고 벡터의 정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AB의 크기 곱하기 CP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값이 돼야 안 돼요. 됐죠? 요 크기 정해져 있죠? CP 반지름이니까 크기 정해져 있죠. 그럼 여기서 요겐 코사인이 최대면 전체가 최대고 코사인이 최소면 전체가 최소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이 1일 때 전체가 최대. 맞아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전체가 최소.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오죠. 결론은 봐. 결론은 세타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끝난 거죠. AB의 길이 얼마야? 7이죠. AB의 길이가 7이고요. 7 곱하기. CP의 길이 얼마야? 2죠. 최대는 얘가 플러스 1일 때라서 여기에다가 28에서 14를 더했을 때가 최대. 28에서 14를 뺐을 때가 최소. 맞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기로 했던 거야. 이 문제는 원래. 그래서 얘는 한 놈은 성분으로 문제를 풀고 한 놈은 정의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걸 막 섞어서 막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적을 풀 때, 그치? 사실 성분으로 푸는 게 어색한데 반대로 말하면 성분으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하면 벡터의 더하기, 빼기,
크기, 뭐 위치, 내적 다 쉬워요. 공식만 익숙해지면 다 쉬워요. 자, 눈 부릅뜨고. 자, 됐습니까? 이렇게. 자, 됐니? 자, 37번 한번 해볼까요? 자, 37번.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정말 벡터에서 원이 많이 튀어나와. 이 원이 나오면 결국에는 무조건 원 중심을 찍고 원이 벡터가 움직인 거야 라고 쓰면 모든 벡터를 다 정의할 수 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내가 다 갈 수 있으니까 같은 방향이
자, 선생님이 좀 되게 급하게 문제를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희들이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알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긴 많은데, 사실 이 직방이 벡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고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보면, 자, 한 번 눈 감고 이렇게 저게 무슨 뜻이지? 아, 그래, 방향이고 한 점이야, 기울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가 되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O가 뭐고 P가 뭐고 X가 뭐고 저건 또 뭐야라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벡터의 정의 버전으로 한번 더 설명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얘를 지나가는 직선 L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다. 얘는 한 점은 x1, y1은 정해져 있는 정점이고, P는 임의의 한 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요 방향은 U라는 벡터랑 평행하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의 O를 가져와서 이만큼 벡터가 A 벡터가 되는 거고, 이만큼 벡터를 P 벡터라고 한다면, 자, AP라는 벡터랑 U라는 벡터는 평행하기 때문에 AP 벡터는 U 벡터의 K배가 될 수밖에 없다. 벡터가 평행하면 K배를 하면 된다. 그치? 그럼 여기서 AP라는 벡터를 정의하게 되면 얘가 P 벡터 빼기 A 벡터였던 거고, 얘는 K 벡터 곱하기 U 벡터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 미지수 P가 미지수야. 미지수는 A 더하기 K 곱하기 U 벡터입니다 라는 버전이 되는 것 뿐이고요. 얘를 성분화시켜 보세요 라고 한다면, 성분화시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그지? 여기에서 그지? XP가 이제 AP 벡터가 X 빼기 X1, Y 빼기 Y1이라는 요 성분은 K 곱하기 U1, U2가 되기 때문에 X 빼기 X1은 K 곱하기 U1이었을 거고, Y 빼기 Y1은 K 곱하기 U2였을 거기 때문에 K가 U1분의 X 빼기 X1이면서 U2분의 Y 빼기 Y1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성분 버전에서의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자, 이때 자,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얘는 완벽해요. 정이니까요. 근데 이때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U1과 U2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맞죠? U1이 0이 돼버리면 얘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U1 혹은 U2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방향 벡터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런 함수. 이 함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1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방향이 뭘까요? 얘죠. 이게 방향이잖아요. 그럼 방향 벡터가 뭐가 나와야 돼요? 방향 벡터가 얘랑 평행한 거니까 얘가 되잖아요. 즉 방향 벡터가 0,1인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방향 벡터가 0,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자, 보자. 만약에 U1이 0일 때, 자, U1이 0이 되면 어떡할까요? 자, U1이 0이면 U2는 0이 아니어야 돼. 참고로 둘 다 0이면 어떡할까요? 말이 안 되죠. 방향인데 둘 다 0이야. 말은 점이라는 거잖아. 그럼 직선이 아닌 거야. 적어도 한 놈만 0이어야 돼요. U1이 0이던가 U2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U1이 0이었다고 쳐보죠, 여기서. 그러면 얘 똑같아요. 똑같은데 X 빼기 X1이 얼마가 돼요? 0이 되고, Y 빼기 Y1이 뭐가 돼야 돼요? K 곱하기 U2가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걸 정리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K가 U2분의 Y 빼기 Y1인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K가
임의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관심이 없다는 뜻인 거죠. 오히려 얘가 뭐가 되는데 얘가 0이니까 얘 정리하면은 x가 x1입니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x가 x1입니다 되기 때문에 u1이 0이면 이게 답인 거예요. 얘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답이 x가 x1입니다 라고 답이 끝나는 거예요. x가 x1이면 뭐 그런 거 맞잖아요. x가 이렇게 생긴 1호명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참고로 u2가 0이 되면 직선은 1호 모양인 거예요. 1호 모양인 거니까 얘는 y는 y1입니다 라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오히려 나머지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75, 76번 볼까요? 75번, 76번을 보시면 이런 거잖아. 지금 보이잖아. 375번을 보시면 2,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데 방향 벡터가 얼마 되었어요? 5, 0이라면서요. 그쵸?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 풀게 되면 뭐가 돼야 돼요? 2, x 빼기 x1 y 빼기 y1은 5k 곱하기 아니 5k, 0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 빼기 2가 5k가 되고 y 더하기 5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정의할 수 없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입니다가 된다는 뜻인 거죠. 맞죠? 이 답이 이거라는 뜻인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반반 섞어 봅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직선을 벡터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공식이 너무 많아지고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벡터는 적당한 선이 필요하거든. 너무 깊게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 벡터가 0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알려줬던 그 그림을 떠올려요. 자, 방향 벡터가 5,0이라고? 방향 벡터가 5,0이란 말은 원점과 5,0을 지나가는 얘가 방향이라는 건데 맞죠? 이게 방향이란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긋는 거는 x는 얼마 버전이었니? y가 얼마 버전이었니? 얘는 y가 얼마 버전인데요? 그럼 여기서 y가만 쓰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만 쓰시면 답이다. 요것만 쓰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고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76번은 뭐냐면 방향이 0, 마이너스 4야. 방향이 0, 마이너스 4였다는 뜻은 원점과 얘를 그어준 이게 우리의 방향이라는 뜻인 거야. 얘가 방향이라는 뜻인 거지. 얘가 방향이란 말은 직선을 이렇게 세로로 긋는 거는 x는 얼마라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점을 지나가는 점이 3,7이니까 답은 x가 3이구나 라는 얘가 답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답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 말고 방향이 있는 것들은 다 간단해요. 자, 우리 374번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공식 확인. u1분의 x 빼기 x1는 u2분의 y 빼기 y1이 우리의 공식입니다. 봤어요? 그럼 식에서 보이시는 게 잡아. x 더하기 1은 4분의 3 빼기 y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얘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지? 분자의 y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4분의 y 빼기 3입니다가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그쵸? 그럼 문제에서 여기에서 지금 방향이 얼마라는 거야? 1, 마이너스 4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방향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분모가 1, 분모가 마이너스 4가 답이 나왔을 거고 쟤를 지나가야 돼. x 빼기 3, y 빼기 7. 끝. 이렇게. 분모가 방향, 분자는 x 빼기 x1, y 빼기 y1.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지? 뭐 쓰고 있는 거냐? 문제 막 섞었어. 자, x 더하기 4, y 빼기 7. 이래야겠죠. 이렇게 생긴 게 374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자, 다시 직선 떠나서요. 벡터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각도를 물어봐요. 두 벡터가 각도가 몇 도게? x라는 벡터가 있고 y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를 구해보세요. 면 무조건 애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공식에서 유일하게 각도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 게 벡터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적 공식이 뭐냐면 봐봐. x 내적 y가 절대값 x의 크기에 절대값 y의 크기의 코사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때 말하는 요 벡터 x랑 벡터 y가 이제는 직선으로 말하게 되면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이 되는 거야. 이게 L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 얘가 M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로 본다게 된다면 그 방향과 방향에 끼인 각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1차 함수가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있어요. 두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각도를 구해보세요. 이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1차 함수에서 만들 수 있는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없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구하려면 고3 레벨의 미적분에 가야지만 구할 수 있어요. 고3 레벨의 미적분을 가게 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뭐지? 탄젠트 값이지. 맞아,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탄젠트끼리 어떤 연산을 이용을 해서 각도 직선끼리의 1차 함수끼리의 각도를 구하는 스킬을 고3 미적분에 가야지만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 공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가면 고등학교 3학년에 미적분에 가게 되면 삼각함수 한 개의 공식이 한 40개가 나와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코 코사 코코 사사 이렇게 그리는 지는 막 외우게 되는 진짜인데. 그래서 막 꼬마신 꽁꽁 시식시식 하면서 공식 막 외우는데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해. 그냥 외우면 되지. 꼭 노래까지 외워야 돼? 그지? 자, 근데 얘는 더 쉬워요. 이제는 문제가 되게 쉬워진 거야.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까요? 383번을 보시게 되면 벡터는 되게 간단해요. 자, 얘가 x분의 마이너스 4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이너스 4분의 x는 3분의 y 더하기 2니까 얘는 방향이 마이너스 4,3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두 번째 거는 내가 안 썼지만 방향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게 되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를 구해보세요. 코사인은 뭐죠? 크기분의 내적이죠. 맞죠?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 얼마? 5 곱하기 크기 얼마? 루트 10 분의 내적 얼마? 마이너스 12 빼기 3. 봤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봤어요? 지금 여기서 벡터의 크기 분의 내적 했죠. 그럼 여기서 약분하면 얼마야?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까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두 벡터가 끼우고 있는 코사인 값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84번까지 하고 마저 한번 해보게 되면 384번을 보면 이제는 각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향의 벡터가 얼마야? 얘가 1,3이죠. 자, 두 번째 방향 벡터가 얼마 나올까요? 얘가 2,1이죠. 그러면 코사인은 크기분의 루트 10분의 루트 5분의 내적입니다. 2 더하기 3.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루트 2분의 1 나올까요? 그래서 두 직선끼리는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풀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1차 함수로는 손도 댈 수 없었던 문제들이 벡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죠. 자, 이런 것들. 자, 직선 좀 더 해야 돼요. 직선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직선을 끝내면 다음번 원도 나와요. 자, 됐을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내가 막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자, 됐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복습하시고 이번 숙제는 아마 뭘 거예요? 공간도형 2차 곡선 정리 한번 싹 해오기. 직선 외웠는데 다시 또 까먹었지? 나 지금 물어볼까? 아이, 붕어들 맨날 까먹고.
왜 맨날 까먹는 거야? 자, 어때 선생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까? 공식 다 적혀 있는 사진? 오가면서 똥 싸면서 요게? 아, 그치? 자, 이런 거. 자, 공식 잘 확인하시고 외우시고. 됐어요? 자, 방학 때 2차 곡선 가밀었던 거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직선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벡터는 이제 여기서 한두 번만 정리하면 끝나요. 선생님이 참고로 책 보면 알겠지만 뒤에 나오는 공간 도형, 공간 벡터, 그제 공간 좌표, 공간 벡터는 아니고 공간 좌표지. 공간 좌표는 정말 순수하게 한두 개만 확장하면 돼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 공간적 감 없는 친구들은 정말 맨날 헤매는 게 그거야. 그래서 어릴 때 레고를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할 거고요. 레고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겁니다. 레고 좀 많이 해봤어? 정말 레고 왕이야?